(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아니, 난임으로 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20만 명을 넘는다네요. 놀라셨죠? 네, 정말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요. 네. 10대, 20대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변해가는 환경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난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요, 난임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좀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난임 부부들을 흔히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살아서 뭐하겠냐 이 생각까지 진짜 들 정도로 우울증도 생기고 그랬었어요. 당해보니까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나가는 인 한 분만 봐도 너무 눈물이 나고요. 노력하고 안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괜히 부부 사이도 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괜히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언성 높이게 되고 다투게 되고 혼자서 그냥 가슴앓이 하는 거죠. 가슴앓이 하고 혼자 몰래 그냥 울기도 울고 그냥 속을 태우는 거죠. 난임 기간은 평균 2년에서 10년 이상. 간절한 기다림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을 동반한다. 내가 여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이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게 됐었고. 겉으로는 이제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드니까 심적 압박감이 점점 커지죠. 평생 부모가 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자책과 함께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점점 스스로를 가둔 채 고립되어 간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말들, 정말 너 뭐 애기 언제 낳을래?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고 힘든데 주변에서 계속 자꾸 물어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우울증이 왔을 때, 유산사고 했을 때 집에 안에 갇혀요. 집 안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맨날 울고.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사람 폐인 되겠더라고요. 정신과 가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고. 난임을 겪는 동안 부부관계는 임신을 위한 수단이 되고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상실감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저는 남자라서 숨기려고 하거나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이제 저는 그 사이에 마음의 병이 생긴 거고 세 번째 유산할 때는 이제 터진 거죠. 그게.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힘들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죠. 솔직히 임신은 내가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내가 더 힘든데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나.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은 끝내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때 이제 이혼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 지금 한 10년쯤, 9년, 10년쯤 됐을 때 우리는 잘못 만난 건가?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듣게 되니까 점점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살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렇다면 난임은 어떻게 극복해야만 할까? 대다수의 난임 부부는 임신을 계획한 지 2년을 넘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상황.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 인공수정을 시도하게 되는데 먼저 남성의 정액을 원심분리기에 넣어 상태가 좋은 정자만을 선별한다. 원심분리 후 정액은 상층과 하층으로 나뉘는데 이 중 상층에 모인 건강한 정자만을 여성의 배란일에 맞춰 자궁내로 주입해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지원간하기 시술로 알려진 체외 수정이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던 수정 과정을 인체 밖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시술로 여성의 난소에서 성숙된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는 한편 남성의 정액을 채취, 그 안에서 건강한 정자를 선별해낸다. 그런 다음 미세한 유리관을 통해 선택된 정자를 난자에 주입해 수정을 시킨다. 하지만 난임 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어 찾아가 봤다. 이곳에 자신만의 비법으로 난임을 극복한 주인공이 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가 난임 극복하신 분 맞으세요? 예, 맞아요. 13년 만에 꿈을 이룬 배영선 씨. 그녀는 자신이 난임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첫째 딸을 어렵지 않게 가졌기 때문. 하지만 둘째 딸을 낳기까지는 무려 13년이 걸렸다.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둘째 아이를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올케 언니가 권한 게 있었어요. 그거 먹고 8개월 만에 이제 작은 아이가 큰 아이 낳고 13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지독한 난임을 8개월 만에 해결해준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피디님, 네. 저희 비법은 냉장고에 없어요. 어머니 비법은 어디 있어요? 냉장고 아니고 다른 곳에 있거든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배영선 씨.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같은 동네의 한 아파트. 언니, 예인이 왔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임 극복하는 비법을 알고 계세요? 네, 그럼요. 비법을 알고 있죠. 제가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럼 아버님이셨어요? 네. 비법을 알고 있다는 올케 황행순 씨. 그렇다면 신혜와 올케가 모두 난임? 이들의 난임을 해결해준 그 비법을 찾기 위해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봤다. 예, 쟤는 우리 아들이고 얘는 우리 딸인데요. 얘는 13살이고 얘는 6살이에요. 피자 파이, 피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남편 백영주 씨. 난임의 원인이 바로 남편에게 있었다는데. 정자수가 좀 많이 부족해서 아마 조금 임신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는 정자수가 정상 수치보다 낮은 희소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것. 사정된 정액 1ml당 6천만 개 정도인 정상 정자와는 달리 그의 정자는 숫자가 현저히 적었다고 한다. 많이 좀 착착했었죠. 우리 어머니한테 차마 그 얘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손주를 많이 기다리는 편이었는데. 가족에게도 말 못했던 난임의 원인. 그 숨막히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비결이 더욱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 검은 물이 비밀의 열쇠? 바로 이거예요. 찾았다. 두 가족의 난임을 해결한 비법. 그것은 바로 홍삼. 이 홍삼이 우리 시누이와 제 난임을 해결해준 바로 그 비법이에요. 이 홍삼 하나로 난임을 극복했다고 믿는 황행순 씨. 홍삼을 만들 때도 자신만의 철칙이 있다는데 첫째는 좋은 품질의 6년근 수삼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흘간 정성껏 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남편 먼저 처음에는 먹였어요. 그리고는 한 2개월 반 되니까 남편이 너무 몸이 좋아진다는 걸 느껴서 다시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 정성 덕분일까 홍삼을 먹은 지 단 3개월 만에 5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아기가 생겼다고 한다. 너무 좀 좋았고 너무 좀 알았을 때 너무 행복했었죠. 그 후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삼을 먹기 시작했다는 황행순 씨. 남은 건더기 또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두 사용한다는데 우유를 넣고 갈은 홍삼 우유와 홍삼 전과가 그 주인공. 특히 꿀과 견과류를 넣어 만든 홍삼 전과는 황행순 씨가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자주 만들어주는 음식이다. 난임 극복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홍삼이 지켜준다고 믿는 부부. 이들에게 홍삼은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라는데. 홍삼을 먹다 보니까 우리 큰애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먹다 보니까 우리 작은애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홍삼이야말로 난임을 극복하는데 최고의 비법이라 생각해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가족 행복에 기여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홍삼이 난임 극복에 도움을 준 것일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홍삼과 남성 난임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진실을 확인하고자 국제 인삼 심포지엄을 찾았다. 과연 황행순 씨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
홍삼이 보면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정자 호르몬이 이렇게 가서 작용해가지고 정자 생성을 촉진하는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 단백질 분자들, 여기에 개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울의 한 공원, 이곳에 또 다른 비법으로 난임을 극복한 부부가 있다는데 혹시 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난임 극복하신 분 맞으세요? 예, 맞아요. 장선영, 신철이 부부가 그 주인공.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삶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저희 삶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바로 지금 여기 놀고 있는 제 아들이에요. 21개월 된 이 예쁜 아이가 기적 그 자체라고 말하는 부부. 안녕하세요. 룰루 친구 인사해요. 이들에게 4년 전의 삶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라는데 무엇이 이 부부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일까? 결혼해서 1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겨서 병원을 가봤더니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소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난소 주변에 거품처럼 생긴 난포가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는 증상이다. 이것이 난임의 원인이었다. 거의 이게 좀 비만인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가 몸무게가 105kg 정도 가까이. 몇 킬로요? 105kg요. 과거 105kg 초고도 비만이었던 그녀.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당시 입었던 옷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이거 제가 105kg 나갔을 당시 입었던 바지예요. 이게 허리가 36이네요. 36이네. 지금도 살이 좀, 아기 낳고 살이 좀 찌긴 했는데, 아기 낳기 전엔 지금보다 좀 더 훨씬 많이 찐 상태여갖고, 진짜 크죠? 한눈에 봐도 확 달라진 크기. 하지만 그녀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날씬한 몸매도 건강도 아닌 오직 아기 때문이었다. 비만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빼야지 살이 찐 상태로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장서영 씨만의 다이어트 성공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칼로리를 낮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다.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법이라 자부하는 장선영 씨. 그녀는 살을 뺐기에 임신이 가능했다고 믿는다. 살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진짜 저희 사랑스러운 아들 규준이가 생긴 거예요. 약을 먹어도 임신이 안 됐었는데 다이어트를 했더니 정말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 온 거죠. 다이어트 하나로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그녀. 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그녀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장선영 씨. 다이어트 성공을 위한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의 양. 소금 담아준 거예요? 예. 소금은 저염식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넣어요. 소금만 덜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 말한다. 이런 그녀의 주장은 바로 밥상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저기 둘러봐도 온통 간을 하지 않은 음식들뿐. 남편도 그녀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 다이어트를 안 하셔도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좀 힘드시겠어요. 저는 항상 이것만 먹는 건 아니니까. 저는 회사도 가면 일반식도 먹고 저녁 때만 먹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는 꾸준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보다 근육 운동을 훨씬 많이 해줘야 한 번 빠진 살이 다시 붙지 않는단다. 힘들어. 힘들죠. 진짜 많이 다이어트 하나로 소중한 아이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믿는 장선영 씨. 그녀의 바람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그 누구도 겪지 않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통해서 난임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는 그 비만 여성분들에게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가 정말 난임 해결의 열쇠일까?
고도 비만이 있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 때문에 임신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식생활 개선과 운동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이 되면 충분히 임신율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난임이란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또 다른 부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언니, 안녕히 계세요. 예. 난임 극복했다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이, 아빠. 애절한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네. 당신 보러 왔대. 그래서 늦게 아이 낳아서 얼마나 영광이냐. 11년 만에 난임을 극복한 오이숙 김준규 부부. 난임 극복한 거 맞으세요? 네, 정말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어요. 한 10여 년간 참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 동원해서 약도 많이 먹고 시험관하기도 한 20번 해봤던 기억이 나고. 난임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다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집에 늦게 오는 것 같고 아이가 없으니까 괴로워서 술 먹는 것 같고 내가 자리를 지켜줘야 되나 서로 갈등이 많았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정말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자연 임신이 됐네요. 그토록 귀한 딸이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기적을 만든 이 부부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비법이 뭐예요? 콩이에요, 콩. 콩이요? 네, 콩입니다. 난임을 해결해준 묘약이 콩? 그 실체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논으로 향하던 바로 그때 갈색 콩 발견. 혹시 이 콩이 그 묘약일까? 이 콩 아니에요? 이거는 콩이라고 다 콩이 아니고 이거는 매주 쓸 때 먹는 노란 메주콩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찾았다. 난임을 해결해준 부부의 묘약. 그 콩의 정체는 검은 콩? 이게 설이 내리면 먹을 수 있다는 서리태 콩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 콩입니다. 속이 파랗다하여 속청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리태는 이 부부의 밥상에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식이라는데 그 시작은 바로 남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오이숙 씨의 선택이었다. 남편이 간 경화라는 병을 얻고 나서 그때서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 식이요법이었는데 이 정도 건강해졌으면 정말 우리 아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과정에서 임신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름이 끼치며 놀랬는지 말도 못해요. 그렇게 서리태를 먹게 된 오이숙 씨. 덕분에 남편은 간경화가 완치됐고 자연 임신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까지 선물 받았다고 주장한다. 서리태를 먹어온 지 23년째라는 부부. 그래서일까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반찬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갈아 쓰는 것.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치와 돼지고기를 함께 넣어 끓인 이 서리태 비지찌개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귀한 딸도 즐겨 먹는다는 고소하고 담백한 서리태 동그랑땡과 식감이 살아있는 서리태 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서리태 요리. 이렇게 요리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내기에 부부는 늘 서리태 맛이 새롭다. 맛있네. 이제 짠. 서리태가 들어간 음식인데 뭐 좀 질리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콩 맛있잖아. 밥보다. 서리태가 건강과 아기를 모두 선물해줬다고 굳게 믿는 부부. 우리의 도움을 줬던 서리태였던 것 같아요. 묘약이면서 보약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하죠? 네. 그들의 난임은 정말 서리태로 극복된 것일까? 난임이란 늪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난임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들의 놀라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흔히
난임 치료는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만큼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또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의학의 발달 앞에 불가능은 없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사랑으로 감싸며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성이 원인인 경우도 적지 않아서 부부 공동의 문제라는 사실에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실험에 동참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죠? 네. 네, 좀 쑥스럽긴 한데 공개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대표 원인 백해무익한 담배. 그리고 잦은 음주는 남성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최근 들어 남성 난임은 4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폐쇄성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자는 생기지만 통로가 막혀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막혀있는 사정관을 뚫어주는 치료가 급선무다. 반면 비폐쇄성 무정자증은 고환에서 정자 자체가 아예 생산되지 않는 경우다. 그리고 꼬리 부분이 휘어지거나 머리가 둘인 정자 등 기형정자도 난임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최근 젊은이들이 즐겨입는 딱 붙는 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연 옷이 난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검증을 위해 지바고 MC 박영호 원장이 나섰다. 평소에 어떤 바지를 좀 즐겨 입으세요? 내가 키는 별로 크지 않아도 좀 하체가 긴 편이라 그냥 이제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좀 이렇게 옷 맵시가 난다 그럴까? 내가 그리고 좀 엉덩이가 좀 통통한 편이라서 청바지를 입으면 뒤태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평소 철저한 관리로 건강한 몸매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박영호 원장. 역시 한 몸매 하시는군요. 실험을 위해 통이 넓은 바지로 갈아입은 박영호 원장. 평소 잘 입지 않던 옷이라 그 느낌이 새롭단다. 좀 느낌은 좀 어떠세요? 아까랑 좀. 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안에서 뭐 시원하다 그러는데 바람도 좀 들어오고 난리 났네 우리 애들. 바람 솔솔 통하는 통넓은 바지를 입고 약 30분 동안 하체 중심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적외선 치열 검사를 통해 하체 온도를 확인한 결과 골반과 허벅지의 온도 차이가 적고 고환 주위의 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평소 박영호 원장이 즐겨 입는다는 딱 붙는 바지는 어떨까? 전과 동일하게 운동을 한 다음 체열 변화를 확인하기로 했다. 피가 아래로 몰리니까 조금 볼륨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조이는 느낌이 더 강해지겠지. 좀 강해지는 느낌은 와. 평소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딱 붙는 바지. 정말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 고환의 온도 차이가 달라지게 될까? 검사 결과 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을 때와 달리 골반과 허벅지의 온도 차이가 눈에 띄게 커졌다. 그렇다면 고환 주위의 온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스키니진처럼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 허벅지 부위에 특히 조이는 부분에서 저명한 혈액순환 장애처럼 저체온 소견이 보이고 있었고, 특히 골반 부위에는 오히려 고체온처럼 약간 온도가 좀 올라가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편한 복장을 하고 나서 다시 찍으신 촬영 소견에서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었던 부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체온이 살짝 증가가 되어 있는 양상이 있었고, 오히려 골반 부분에는 조금 더 온도가 떨어지고, 특히 남성에서는 음낭 주위의 온도가 더 떨어져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자 생성이나 이런 게 신체 온도보다 1, 2도 정도 낮아야 정자 운동이나 이런 활동 능력이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렇게 스키니진을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렇죠. 좀 통풍도 되고 편안한 네네. 옷을 쓰는 게 좋은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제 이미 정자를 쓸만큼 같은 사람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그래도 이제 그건 아니죠. 네. 고환 건강을 위해서 스키니진은 이제 부득이한 경우,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만 있고, 진료할 때에는 환자복을 입을 수는 없고 수술복을 입거나 좀 얘네들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바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옷은 어떨지 삼각, 사각 속옷을 각각 비교해봤다. 평범한 바지 속에 삼각과 사각 속옷을 번갈아 입고 간단한 운동을 실시했다. 과연 속옷 종류에 따른 체열 변화는 있었을까? 그 결과
삼각 속옷 착용 시 고환 주위의 온도가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주와 흡연이 정자의 수와 활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0대 일반인 남성 2명의 정액 검사를 실시했다. 현미경을 통해 두 사람의 정자를 확인한 결과 참가자 2명 모두 정자수와 활동성에서 정상 수치를 나타냈다. 며칠 후 다시 실험을 위해 모인 두 실험자. 검사 전 한 명은 한 병의 술을 마시고 다른 한 명은 흡연을 했다. 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정액 검사를 실시해 정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첫 검사에서 정상이었던 흡연 참가자. 그런데 흡연을 실시한 두 번째 검사에서는 전과 비교했을 때 정자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 움직이고 있는 정자들도 좀 보이고 있죠. 충격적인 결과에 실험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담배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는 음주 실험을 한 남성의 정자를 확인해봤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첫 검사에서는 정자 수와 활동성 모두 정상. 하지만 음주 검사에서는 정자의 활동성이 줄어든 것은 물론 정자 수도 음주 전과 달리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먹고 난 뒤로 정자 활동수가 급격히 줄어든 걸 보고 술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흡연을 할 경우 정액의 활성산소가 증가되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실 경우 아연의 흡수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술이나 담배가 정자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정자 숫자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불량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불임과 연관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사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자연유산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남성들이야, 지금 난임해서 안전하십니까? 네, 어르신들이 남자애들은 좀 춥게 키워야 돼 이러시잖아요.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딱 붙는 속옷을 즐겨 입는데 제 아들은 좀 헐렁한 속옷을 입고 있거든요. 네네. 일부러 시킨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좋은 습관을 스스로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완선 씨가 의미 있는 체험을 하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체험하기 위해 9인의 체험단이 모였다. 이들의 남다른 각오부터 들어보자. 병원 오는 게 이제 제 일이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주제는 난임이라 제 상태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한번 체크해보러 왔습니다. 미리 준비를 또 해야 된다고 굉장히 철저한 편이거든요. 짜여진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몸 상태 이런 거를 정확하게 검진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남친도 있으니까 이제 좀 체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여성 체험단은 난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AMH 검사를 실행. 혈액 채취 후 남포의 양을 측정한다. 남성 체험단은 약 4일간의 금욕 기간을 가진 후 정액 검사를 실시한다. 여기다가 정액을 한번 나올 수 있는 전체량이요. 다 받아주시고요. 여기 비디오 틀어줄 거예요. 그럼 보시고 정액 가져다 여기다 놓고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헤드셋을 끼고 리모컨으로 전원을 키면은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잘 담아서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리면 되는 아주 간단합니다. 체험단의 현재 건강 상태 검사 완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들의 체험 방법을 공개한다. 첫 번째, 인삼과 홍삼. 예로부터 난임 극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온 인삼과 인삼을 찍어 말려 성분을 강화시킨 홍삼 체험에는 30대 홍주식 씨 제작진 김원준 PD가 나선다. 두 번째는 토마토. 러브애플이라 불리는 토마토는 난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뛰어난 항산화 식품. 토마토 체험에는 싱글녀 윤성희 씨와 MC 김한선 씨. 세 번째, 웃음 치료. 웃을 때 발생되는 엔돌핀이 신경을 자극, 배란에 도움을 준다. 웃음 치료에는
30대 조진철 씨와 20대 장예경 씨가 도전한다. 네 번째 필라테스. 골반과 척추를 교정시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운동. 실제로 많은 난임 부부가 임신 성공에 도움을 받았다는 필라테스는 결혼한 지 이제 막 한 달 된 신혼부부가 체험에 나선다. 그리고 오늘 처음에 스페셜 게스트. 개그맨 양혜림입니다. 개그맨 양혜림입니다. 개그맨 김경지 씨와의 열애로 화제를 모았고 개그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꿈을 키우고 있는 개그맨 양혜림 씨. 여보세요? 나야. 당신이야. 이거 난임에 대해서 난소 검사하는 거. 아, 그런 것도 검사를 해? 검사를 해야지. 아, 신기하네. 너 나랑 결혼할 거냐? 웃지 말고. 갑자기. 이거 남자들도 검사를 해야 된다네? 완전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야? 완전 건강해, 나. 나도 그럼 우사인 볼트 난소로. 오케이. 둘이 그렇게 하기로. 두 분이 어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약간 해보시는 그런 단계인 건가요? 네, 저희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축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화이팅 해야죠. 그래. 나는 난소를 건강하게, 당신은 우사인 볼트. 그래, 부끄럽다. 바이 짜이게. 스페셜 체험단 양혜림 씨도 난소 나이 검사 완료. 일주일간 다이어트 체험에 도전한다. 일주일 후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며 9명의 체험단 체험 스타트. 필라테스 체험을 위해 찾은 한 학원. 필라테스는 자세 교정을 통해 자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최근에는 보건소와 문화센터를 통해 많은 난임 부부가 참여하고 있다.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연상연하 부부의 필라테스 도전. 처음 접하는 동작에 쉽지 않은 체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이쪽을 같이 올려야지요. 이번 기회에 운동을 좀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일주일 좀 하고 나면 본인이 좀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치료 방법을 배우기 위해 도체험단이 찾은 한 대학병원. 웃음 치료는 3단계로 나뉘는데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움직이다가 율동을 하며 웃음소리를 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한다. 원래 웃음이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 해봤는데도 아무래도 이렇게 막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뭔가 이렇게 근육도 좀 풀리는 것 같고, 예, 뭐 여러모로 지금 몸의 반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리통이 좀 심한데 생리할 때 그걸로 수치가 좀 좋아져서 고쳤으면 좋겠고 네, 그렇기 위해서 노력해보려고요. 홍삼지역 1일차입니다. 찾은 밤샘 작업에 기력이 떨어졌다는 담당 PD? 체험을 통해서 한번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홍삼과 인삼의 대표 성분인 사포닌이 남성의 정자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많은 남성의 워너비 체험.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정신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몸의 기력도 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좀 많이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무사한 좋은 그런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먹어보고 그리고 얼만큼 몸이 달라지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꾸준하게 먹는다면 건강한 변화 기대할 수 있겠죠? 적응 기간이 지난 3일차. 과연 9명의 체험단은 문제없이 체험을 이어가고 있을까?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았는데 이곳에 스페셜 체험단 양혜림 씨가 있다는 말에 긴급 점검을 나섰다. 아, 뭐예요? 아니, 우리 아빠 지금 어떻게 알고 또 왔대? 마치 악수말을 하게 됐네요. 그렇죠. 제 몸매. 괜찮나요? 콩요리, 렌틸콩 요리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 귀신같이 오셨네?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 렌틸콩은 이번 체험을 위해 선택한 비밀 병기. 재료는 굽거나 튀기지 않고 삶고 쪄서 익히는 다이어트 조리법을 충실히 따랐다. 세계 5대 건강식품인 렌틸콩과 다이어트에 좋은 호박의 만남. 양혜림 씨가 준비한 다이어트 요리 두 번째. 삶은 렌틸콩과 두부를 섞어 유부에 넣으면 완성. 이게 또 이제 칼로리면이나 영양면에서 괜찮잖아요. 하고 이제 제 미션을 이 아이로 한번 제가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여기 있구나. 오는구나. 먹을 때도 운동을 하는 것이 이번 체험의 포인트. 동생이 웃겨주면 제가 웃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으니까 무기력하고 일이 지쳤던 게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엔 MC 김한선 씨를 찾아갔는데 갈아주실 수 있나요? 이번 체험을 잘 수행하고 있나 했는데 옆엔 무슨 일일까? 그녀의 가방에서 꺼내는 것은 바로 토마토. 체험을 위해 커피를 잠시 끊고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MC 김한선. 그녀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 건강을 위하여, 특히 난소 건강을 위하여. 자. 체험을 하는 동안 스스로 작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데? 정말 꾸준히 많이 먹어본 적은 거의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좀 왠지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은 그래요. 체험 6일차. 체험단이 마지막까지 체험에 충실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일과가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체험을 이어가고 있는 신혼부부. 신부님 일어나보세요. 이때 포인트는 엉덩이 힘을 잘 줬는지 이렇게 만져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세요. 확실히 힘을 줬죠? 한 번씩 더 해보겠습니다. 힘이 풀렸네. 꽉 죽여야 됩니다. 자, 또 올라오세요. 굉장히 잘했죠? 그럼 이제 다음 동작 만나볼까요? 출근 준비 다 하고 그러고 시간이 약간 남아서 토마토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칼집을 내서 껍질을 벗기려고 끓는 물에 데치는 중이에요. 꿀만 넣고 갈아서 주스를 만들게요. 체험 후반부 서서히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데 왠지 기분에 몸에 막 흡수가 바로 잘 돼서 갑자기 막 피로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루에 한 번 인삼과 홍삼의 섭취량을 챙긴 담당 PD. 덕분에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짐 같은 걸 좀 많이 줬는데 평소보다는 많이 좀 가뿐해진 느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다이어트 체험을 위해 운동에 나선 양혜림 씨. 런지야? 스쿼트.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게? 집에 가야지. 양혜림 씨의 다이어트 체험을 응원하는 남자친구 김병진 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커플은 오늘도 데이트 삼아 운동을 하고 있다. 발이 틀어져, 발이. 운동 되네. 혜림이, 양혜림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화이팅! 일주일간 진행된 모든 체험 종료. 과연 9명의 체험단은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까?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우선 한 2kg 정도 빠졌고요. 그래요? 이게 근데 힘들어서인지 그걸 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좀 무섭네요, 결과가. 젊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뭐 새로운 느낌을 좀 받았긴 받았고요.
몸에도 좀 기력이 많이 살아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아직 좀 일주일보다는 좀 많은 양이 좀 남긴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은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혈액 검사와 정액 검사를 받았다. 검사가 끝나고 사흘간의 정밀 확인을 통해 체험단의 건강 수치가 밝혀졌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양혜린 씨는 난소 나이 36세에서 35세로 감소. 토마토 체험의 경우 두 사람의 난소 나이에는 변화가 없었다. 홍삼 체험단은 정자 활동성이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 증가했다. 남성은 정자 활동성이 10%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변화가 없었다. 필라테스 체험단은 난소 나이가 1살 감소됐고 정자 활동성이 10%포인트 증가했다. 남성 체험단의 경우 정자 활동성뿐 아니라 정자 수도 함께 검사했는데 3명의 참가자는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정자수 이상이 확인된 체험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채널A 닥터지라고 작가입니다. 정자수가 적게 나오셨는데 네, 혹시 좀 3일 동안 금요기간 가지고 좀 검사 조건을 지켜주셨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뭐 지켰는데요?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체험 종료 후 인터뷰를 통해 금요기간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히 안 하던 거를 하니까 근육이 좀 땡기거나 이런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금술이 좀 좋아지셨나요? 금술은 원래 좋았는데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아랫집에서 조금 층간 소음을 좀 주의해 달라고. 검사 조건 미충족으로 정확한 정자수는 측정 불가.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잘 하신다던가 우울증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도 난임을 극복하는 데 임신율을 높이는 데 되어 있고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장기 기간 본인의 몸을 관리를 하고 좋은 그런 생각과 좋은 음식과 또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우울하지 않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나중에는 좋은 임신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웬일이야. 너무 신기하다. 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옛말에도 부모 되기는 쉬워도 부모답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부모 되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지금 현재도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 부디 힘내시고요. 또 미래 엄마 아빠를 꿈꾸는 분들도 미리미리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난임 극복의 해법 역시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닥터 집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19살 소희의 키는 170살. 반에서 제일 커요. 소희의 키 크기 비법이 따로 있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14살 채원의 키는 173. 밥보다 과일을 더 많이 먹어요. 14살 채원이의 비결은 과일? 키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닥터 지바고에서 공개합니다. 11월 11일 저녁 7시 20분에 방송됩니다.